여러분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요번 주말에 이나구레이션을 합니다, 마침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실은 제가 성서 강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제국은 로마 제국이고 로마 제국의 가장 강대했던 나라는 사실은 영국이죠. 이 영국이 1945 년에 2차 대전을 패하면서 이제 진이 빠졌어요. 그래 갖고 이제 영국이 만든 게 뭡니까? '모든 사람한테 권리를 주자.'라는 아주 그럴듯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갖고 전 세계를 지금 현재 은행을 갖고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은행을 갖고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를 사실은 딥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딥스라는 것은 우리가 '아 나쁜 놈. 보이지 않는 게 컨트롤.' 근데 누구냐? 사실은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컨트롤하는 돈으로 미국을 컨트롤하고 있었죠. 미국은 사실은 유럽에서 유럽이 원하는 국교 그리고 이 유럽이 원하는 종교 개혁 이전에 카톨릭교 지금은 카톨릭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것을 강요하고 교황을 따라가는 그런 것에 반대해서 많은 사람이 도망왔죠. 그 사건을 인쿠지션이라고 하죠. 마녀 사냥.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가 제임시의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그들은 공산당이다. 그들은 전체주의자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제 그 누군지 이제 아이덴티티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트럼프가 마침내 이나그레이션을 한다. 대통령으로 재임한다. 이것은 뭐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하는 사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하마스가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마스가 공격한 뒤에는 누가 있죠? 이란이라는 데에다 우리가 돈을 대줬습니다. 이란의 포로 교환조로다 돈을 대주면서 그 돈이 어디로 갔겠어요? 그의 프락지 하마스로 가서 10월 7일 날이라는 그런 엄청난 full scale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죠? 이거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7년 환란 때 그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포커스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고 있으면요. 이스라엘 평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trouble 전쟁의 소문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 전쟁의 소문이 있고 기근이 있겠고 지진이 있겠고 그것은요. 전 세계를 말하는 이야기도 됩니다만 특별히 정한 지역이 있다면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약서, 하나님의 증거책,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증거책이죠. 그래서 New Testament, Old Testament, 그래서 New Covenant, Old Covenant. 그래 갖고 이제는 굉장히 헤비합니다. 테스티몬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죠. 그건 뭡니까? 법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그것을 합법적으로 고치겠다. Old Testament 구약과 신약. 그다음에 Old Promise 약속, 이제 약속과 신약. 그래서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정했는데 그것을 지키겠다가 약속이죠. 약속하겠다. 주님께서 한 약속을 다 지켰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 나가시면서 이 세상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가장 큰 사건 중에 최근에 있던 사건들이 무엇이냐? 이것은 당연히 뉴 월드 오더의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시작되어서 앵글로 섹슨이 이제는 저렇게 덜 디벨롭 정글에서 살고 있는 덜 진화된 사람들과 우리를 디퍼런시에이트 하겠다 해서 진화론이 생겨났죠. 그 진화론을 진화를 보니까 우리가 짐승이다. 그럼 짐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짐승은 우선은 뭘 갖고 경쟁하죠? 먹을 것 갖고 경쟁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짐승은 뭐예요? 힘센 자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은 굉장히 위험한 논리인 것입니다. 왜 위험하냐? 누구든지 힘세서 전쟁에 이기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강자만이 특권이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는 뭐죠? 강자만이 메이팅이 가능합니다. 강자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메이팅, 번식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주어지죠. 그리고 음식은 누가 먹습니까? 강자의 의견에 따라서 강자에 따라서 먹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진화론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시험한 그 이론이 무엇입니까? 실습.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뭐니까 먹거리를 회수하는 거죠. 먹거리는 너희가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생산해서 이제 동시에 똑같이 나눠줄 테
이거 우리 짐승을 줄 때 밥 먹이를 똑같이 놓아 주죠. 말 똑같이 줄 테니까 말 잘 들어. 이게 지금 공산주의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폴리라는 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누가 만들었죠? 사실은 이론은 진화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어떤 논리가 있어요? 헤겔의 변증법. 이게 사람, 즉 짐승적인 사람을 관리하는 법은 둘이 박치기를 시켜. 그래 갖고 둘이 완전히 지쳤을 때 그때 그냥 때리면 끝나는 거야. 이게 이제 헤겔의 변증법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때리는 방법은 뭐 채찍도 있고 당근도 있는데 그 해결의 변증법에 근거해서 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공산주의 매니페스토가 이제 서로 합작이 됐죠. 그래서 지난 200년 사이에 가장 악한 지금 이 세상을 지옥으로 보이는 지옥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다윈과 그리고 칼막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인간이 짐승이니까 뭘 관리해요? 먹을 것. 지금 현재는 뭡니까? 농사를 지는 많이 조직적으로 짓고 있으니까 뭐예요? 은행. 그래서 은행을 관리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걸 만몬이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어려운 시대에 여기 도전장을 낸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이제 그중에 한 사람이 트럼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는 뭐냐면 1913년에 미국 의회가 FRB를 비준하면서부터 세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여러분이 이번에 타이타닉호라고 아시죠? 타이타닉호에는 이제 많은 미국의 자본가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FRB가 항상 국가의 소속으로 남아 있는 것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1912년 12월 그 뭐야 필리버스터 마지막 크리스마스 때 모든 의원이 그 뭐니까 휴가 갔을 적에 뭐죠? 짜고 빨리 통과시키는 거. 그래서 1912년에 통과되고 미국의 세금이 1913년부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는 돈이 너무 남아 돌아오는 미국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돈이 모자라서 세금을 내게 되었죠. 세금을 내도 이제 계속 세금이 불어나서 지금은 빚이 얼마니까 35 trillion dollars. 근데 이게 1 trillion이 이제 100일마다 한 번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장 지구상의 최고의 재난이 무엇입니까? 코비드이 있었죠. 이제 코비드는 또 너무나 또 드라마틱한 전 세계적인 재난이죠. 1945년 이후로 세계적인 가장 큰 재난을 들 수 있다면 코비드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지도에 보면요. 오늘 몇 명이 코비드 걸렸고 몇 명이 죽었고 다 나와 있죠.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병원에 간 사람만 죽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죠. 병원에 온 사람 중에서 몇 명이 코비드 걸려 죽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는 무엇입니까? 그 코비드에 들어가기 전에 코빗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 그리고 닥터 파우치가 이걸 엔지니어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레버토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중국으로 우한으로 옮겨져서 전 세계를 퍼졌으며 그뿐만 아니라 백신은 미리 만들어져 갖고 닥터 파우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뭐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패턴을 갖고 있다 하는 놀라운 사실을 누가 폭로했습니까? 트럼프의 오른팔 RFK가 폭로했죠. RFK는 누구입니까? 존 F. K 대통령 1963년에 저격당한 대통령의 조카죠. 그 아버지는 1969년에 저격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그들의 적이 누굽니까? 같은 민주당이었던 누구죠? 존슨 대통령이죠. 물론 그분은 한국을 방문하신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엄청난 권력에 대한 투쟁 이 있으면서 이제 이 세상이 많이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참 좋았어요. 우리 같은 약자를 보호해주고 소수 민족을 보호해주는 그런 민주당에서 바뀌고 있다. 이게 더 이상 소수를 위한 민주당이 아니고 소수를 위한 그 마이너리티를 위한 그런 민주당이 아니고 이제 빅 파마 이제는 예를 들어서 큰 파이저나 머디나 같은 회사랑 합작해서 이제는 이렇게 약을 팔아서 국민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쟁을 만들어내서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은행과 합작한 그들이 바로 딥스라고 발표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RFK 주니어인 것입니다. 그 사람 또론 폴, 그다음에 아버지 부자 둘 다 세네터죠. 리타일 하셨지만 한 분은 이렇게 이분들이 폭로를 하고 누가 또 폭로했습니까? 털시 가바드 미국에서 공군으로 예편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트럼프의 오른팔이 돼서 이제는 인수위원회를 이제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새로 영입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트럼프 혁명에 이제는 가버먼트를 이제는 감시하겠다. 이게 efficiency
예, 그래서 DOGE라는 걸 만들어냈죠. 그래서 Government Efficiency를 하다 보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FRB를 아디트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이 지금 1913년서부터 2025년까지 2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안 받았는데 이걸 감사하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트럼프가 우리 세금을 없애겠다. 우리 세금을 줄여주겠다. 이거는 결국에는 FRB에 대한 도전이죠. 또 뭐를 하고 있습니까? 트럼프는 이제 크립토 커런시,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을 자기가 밸류를 올리겠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제는 빚을 갚겠다. 이건 뭐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건 US 달러를 누군가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힘을 빼겠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집을 아무데나 지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모게지 뱅킹을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거죠. 그 뱅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갖고 있는 뱅킹 시스템에 도전하고 있는 게 트럼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쭉 보면서 우리는 뭐를 느낄 수 있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뱅킹 시스템, 즉 트럼프가 말하는 카텔이 우리한테 깊숙이 인발부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트럼프는 들어오자마자 이제 엄청난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국방부 클린업을 합니다. 예, 우리가 2차 대전 때 우리가 엄청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2차 대전의 그 멋진 미군의 해군과 공군과 우리들의 소망인 또 육군의 그 엄청난 그 화력 그리고 그들의 엄청난 에너지 우리 그 영화는 뭐 대부분 다 엄청난 인기 있는 영화들이었죠. 카우보이 다음에 제일 인기 있는 남자들이 뭐냐면 2차 대전 때 자유를 위해서 싸운 미군들이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코스트를 가격을 지불하면서 이거를 했을 때 그때 포스타가 몇 명이야? 4명이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 전쟁을 다 이겼는데 지금 포스타, 쓸모없는 포스타가 트럼프에 의하면 44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4명을 인사 교체를 하겠다. 이건 뭐 대단한 얘기죠. 그 중간에 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합참. 합참. 그러니까 뭐 이게 모든 인사 관리 최고, 군인의 최고. 그 사람의 어드바이저, 탑 어드바이저가 어제 그 비밀리 발칵이 됐죠. 오키페, OMG 뉴스하는 오키페는 뭡니까? 항상 누구를 갖다가 이제 그 도청, 그러니까는 보는 영상까지 도청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영상도 찍고 도청도 하고 그 녹음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the whistleblower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하고 용감한 오키페 젊은 남자입니다. 그 오키페가 어제 발표했어요. 그 합참의 최고 어드바이저가 합참이란 미국 군의 최고 높은 자의 어드바이저 그러니까는 뭡니까? 위에서 고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이제 리타이어된 장군 몇 명과 해서 트럼프를 어떻게 방해해야 할 건지 전략을 그 전략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이제는 녹취 플러스 영상도 녹화가 됐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국방부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의 소속은 아니지만 국방부랑 같이 일하는 국무부, 법무부 랑 같이 일하는 CIA, FBI를 이제 공개하겠다 이거죠.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들은 다 뭐를 믿고 있냐면 January 6 FBI가 26명의 자기의 뭡니까? 그 3명의 자기의 FBI 요원이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뭐 사람을 이렇게 고용했다라고 했는데 no matter what 26명의 FBI 지시를 받은 사람이 January 6에 안에 먼저 들어가 있었다. 이건 너무나 우리한테 충격적인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캐시 파텔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분들이 다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it is very likely 뭐 인정을 다 받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새로운 누굽니까? 우리 그 법무부 장관 어제는 국방부 장관의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방부 장관의 공청회가 있으면서 그분은 젊은 전사예요. 그래서 군인을 지금 현재 트랜스젠더가 이제는 리더십이 되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완전 남성으로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캘리포니아 공화당 세네트에서 거의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죠? 당연히 국민의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청회를 하는 그 authentication process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합니까? 공화당에는 짜 공화당이 있어요. 한국처럼 짜 보수, 가짜 보수. 이름만 보수인데 뒤에는 뭡니까? 반대편에 하는 것을 도장 찍어주는 짜 트로이 목마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설득해서 다른 공화당 메인스트림하고 도장을 찍어서 트럼프가 팔리시를 implement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제는 그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 장관이 이제 엄청나게 파워풀한 영맨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뭡니다. 법무장관 여자가 됐죠. 그래서 지금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첫 번째는 뭐냐면 drain the swamp. 워싱턴을 청소하겠다. 근데 우리는 지금 워싱턴에 어쨌든 간에 잘 줄을 대 갖고 한국에 베네핏이 되고 부정선거 없애는 것부터 요구하지만 워싱턴 자체가 부정선거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뭐를 조사하냐. 2020년 부정선거, 선거 방해 거기에 많이 인발브 됐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중에 증인 하나가 누굽니까? 저커버그예요.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으로 그때 말이야 바이든 정권에서 나한테 이거 센서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팩트 체커를 집어넣어 갖고 바이든 아들 죽음의 랩탑은 방영을 뭐 밀어놨잖아. 못하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코비드에 마스크를 쓰는 걸 방해하거나 뭐 이런 말을 하는 건 다 우리가 잘랐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난 7월 달에 짐 졸단한테 자수를 했죠. 자기는 이런 일을 했는데 앞으로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센트럴 밸리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트럼프를 조인한 사람이 세 사람이죠. 자커버그 그다음에 우리 저기 아마존 CEO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우리 그 X 일론 머스크 그래서 셋이 조인을 하면서 이제 무게 중심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트럼프가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않으면 리스크를 택하기엔 너무 아주 위험한 리스크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비백하고 이제는 누굽니까? 우리 그 일론 머스크를 해갖고 다지라는 것을 만들었죠. 감시해라. 그러면 그래, 너것들 정말 잘했지. 그럼 네가 또 뭐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갖고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갖고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또 누가 자수를 했습니까? 저커버그 페이스북이 자수를 했어요. 그다음에 아마존이 또 자수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무게 중심이 이제 옮기게 되었죠. 그래서 트럼프라는 강력한 지도자의 출현은 이게 미국의 새로운 혁명을 낳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센트럴 밸리, 실리콘밸리에서 좌지우지되던 미국의 팔리시, 미국의 파마하고 협조, 밀리터리 컴플렉스하고 협조가 이제는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어디서 느낄 수 있습니까? 트럼프가 이미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하겠다고 약속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종전의 파이널은 아직 못 들었어요. 근데 파이널 지금 어디서 자기가 지금 현재 취임하기 전에 오늘이 지금 6일이죠. 그래서 이제 취임 날짜가 지금 20일이니까 4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이제 그 유라시아를 덮고 있는 러시아의 3대 출구 지역이죠. 하나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크라스키노, I'm sorry, 지금 폴란드 바로 위에 있는 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또 하나는 발틱에 있는 발칸에 있는 크리미아 반도 북흑해죠.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북쪽에 있는 블라디보스톡.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이제는 그 발틱 함대의 출구죠. 이제 이거를 지금 놓고 벌리는 전쟁에 이제 발틱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발칸은 푸틴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은 어떻게 됐죠? 이제 푸틴이 2018년서부터 확보를 서서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대1로 그리고 병사의 그 로스 형태로는 푸틴이 지금 현재 1대8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기고 있죠. 그럼 여기서 희생당하는 것은 누구죠? 우크라이나 국민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백성 플러스 도망을 가야 되니까 막 폭격 떨어지고 건물 무너지고 그래서 고아 그다음에 18세부터 40세 남자가 다 돌아가셨어요. 남자 부재. 그러면 여자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남자는 너무 적고 여자는 많기 때문에 여자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애석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또 무슨 일입니까? 거기에 되면 식량이 많이 나는 지역에서 식량 서플라이 문제가 생겼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중간층이 없앰으로 말미암아 다시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영원히 놓치고 마는 그런 이런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RFK가 주인 정보에 의해서 이건 2014년 미국이 이미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뭐 알려주는 분은 별로 없지만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그 RFK
그다음에 RFA가 자문을 구하고 있는 여러 분, 밀리터리에 관계된 분, 뭐 커널 맥그리거, 뭐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뭐 우리 미국에 있는 석학들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발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략적으로 러시아를 서서히 피를 흘리면서 죽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빨리 끝내야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와서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를 외치고 있고, 두 번째는 가자에서 일어나는 전쟁 종료를 외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전쟁만 끝나도 사람들이 숨 쉬고 살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는 석유를 개발하는 걸 하고 있죠. 지금은 석유를 EPA,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가 미국의 석유를 파내지 말라. 라고 계속 배닝을 했죠. 트래킹을 하지 말라. 트래킹은 뭐냐면요. 모든 미네랄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껍데기 있어요. 이 얼마나 많으냐면 거의 껍데기 있는 그런 거, 지구 표면, 이건 못 파괴합니다. 근데 트래킹을 할 수 있다. 프래킹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일 드릴. 그래서 트럼프의 첫 번째 팔은 베이비 드릴, 베이비. 그 말은 뭡니까? 이제 기름을 파내서 이코노미를 살리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디젤 경유값을 낮춰갖고 생산비를 줄이고 연료비를 줄여서 이코노미를 살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또 하나의 그 엄청난 전쟁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이 석유를 발견한 나라, 석유를 디벨롭한 나라는 누굽니까? 서구죠. 그래서 모든 리파이너리가 어디 있겠어요? 서구 센트릭입니다. 그러면요, 기름을 싸게 사서 리파이너를 해갖고 비싸게 파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면 한국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원료를 사서 가공해서 비싸게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선형가 LPG를 사갖고 가스통에 넣어서 압축시켜서 우리가 사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죠. 이제 굉장히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희생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굽니까? 미국인 것입니다. 미국이 이제 기름 생산하고 외부에서 사다 보는데 누만 돈 벌어요? 그것을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 processing factory, 리파이너를 갖고 있는 소수의 일부만 돈을 벌고 그 나머지는 누가 돈 내요? 우리가 돈 내. 가스비가 2불에서 갑자기 6불까지 올랐었습니다. Are you kidding me? 2불에서 6불이면 몇 퍼센트예요? 이거는 뭐 4니까 뭐 300%인가? 이거는 엄청난 무서운 도전이에요. 그냥 뭐 다 뺏어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화론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다 가지고 있다가 도나주는 대로 먹어. 이거 이런 전법이죠. 그래서 이런 모노폴리, 극소수에 의한 그 지배 경제를 그러면은 자기네들도 뿌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탠다드 오일은 누가 갖고 있었죠? 락펠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스탠다드 오일은 한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I'm sorry, 로스차일드가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안 돼. 그 회사를 다 쪼갰습니다. 근데 나중에 회사 쪼개가 다 그 사람들 또 일부가 아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오일 하는 사람 또 엄청나게 부자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뭘 갖고 있으면 리파이너리를 다 갖고 있어요. 리파이너리 퍼밋을 또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푸틴이 기름을 못 판다. 그러면 못 팔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팔았어요? 바터를 했어요. exchange. 했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기름 할 때 배에다 인슈런스를 빡 올려버려. 인슈런스가 너무 비싸니까 아무도 안 사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 인랜드 트랜스포테이션이 생겼죠. 이 땅으로다 기름을 운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영 제국이라는 해양 세력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에는 벅찬 패러다임 변혁의 시대에 여기에 일단은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고 이제 많은 힘을 약화시키면서 자유 미국,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그다음에 뭡니까?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assembly, 집회의 자유를 마음껏 exercise, 연습할 수 있는 자유 미국 Republic of United States를 다시 reinstate 시키겠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감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감시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저커버그에 가면 다 감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요, 사실은 말을 못하는 얘기죠. 왜? 뭐 잘 모르니까. 우리는 소시민들이니까. 근데 저커버그가 이제 자기를 자진 출두했죠. 그게 뭐 됐습니까? 나는 바이든 정부가 시켜서 너희들 감시했어. I'm so sorry.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저커버그를 감시하고 있지만 미국 의회에서도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뭘 하고 있으면 그러면 네가 증거를 보여봐라. 그러면 네가 January 6일에 난 사건을 다 펴봐. 갖고 있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너가 어떻게 팬데믹 때 어떻게 했으며
그 미국 정부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거를 다 갖고 와 봐라. 이제 갖고 올지 안 갖고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물론 우리는 모르고 추측에 관한 거고 본인이 집행자이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월 지금 20일 January 20는 아주 엄청난 이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그 진화론자들, 결정적으로는 우성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모두 만들어서 자본주의도 만들고 공산주의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를 실험을 어떻게 해 봤어요? 러시아에서 해 봤어요. 러시아는 더 이상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중국은 아직도 중공이에요. 공산당이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해 본 결과 사람들이 먹을 걸 컨트롤하면은 다 말을 듣고 순식간에 따라온다는 것을 이제는 배웠죠.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제 GMO를 만들고 모든 농장을 누가 사고 있어요? 빌 게이츠가 다 사고 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 플러스 중국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식량을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이 성경이 말한 대로 세상이 되어가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 반기를 든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 그다음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렇게 해갖고 아마 베네수엘가 아니라 엘살바도르 대통령이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너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은 빚을 거의 다 없애버렸어요. 버키나파소도 빚을 순식간에 없애버렸어요. 왜? 센트럴 뱅크의 지시를 안 받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해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이 준 창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지금 35 트릴리언 빚을 갖고 쩔쩔 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니까 여러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경제의 성장 플러스 뭐예요? 왜냐하면 가격 상승. 가격 상승이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로스예요. 왜냐면 우리가 10불을 벌었는데 10불 갖고 살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8불 칠까 안 돼. 그럼 2불 손해 봤죠. 이 경제 성장이 아니라 이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경쟁 성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장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거에서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죠. 트럼프는 이제는 그 생산의 미국이 소비 나라 생산에서 소비 나라 된 것을 생산국으로 바꾸겠다. 타리프를 통해서. 그다음에 EPA 지금 현재 딥스가 들어와서 모든 환경을 조정해서 기름을 못 파게 하는 그 기름을 다시 파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다음에 이제 전쟁을 해서 돈 버는 딥스테이트를 없애고 이제는 우리가 평화를 갖고 오겠다. 이건 어떤 면에서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죠. 우리가 흔히 이런 정책을 뭐라면 이게 다미넌스 정책이라고 하죠. 다미넌스는 이게는 정치적인 다미넌스에서 1945년서부터 지금 미국이 펼친 정책인데 사실은 그동안 무가 다미넌스를 갖고 있어서 영국의 경제 다미넌스 팔리시 이걸 뭐라 그러죠? 세계은행, 국제 뱅킹. 그래서 스위프트 아니면 돈이 못 가요. 그래서 누가 돈을 얼마 가져갔다. 어디를 보냈다. 뭐 정치자금 보냈다. 너무 쉽습니다. 스위프트를 쳐보라고. 예.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잘 알면서 공부를 해서 이제 따라가기도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너무나 가난했다가 이제는 G10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이 서구를 동의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이제 트럼프가 어쩌 서구의 정책을 그는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게 영국 센트럴 뱅크, 영국 뱅크 오브 런던 중심의 이코노미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겠다. 미국에서 이익을 싸우면서 누구랑 협조하겠다? 경쟁하겠다? 브릭스와 경쟁하겠다. 그래서 브릭스랑 경쟁하면서 지금 뭘 합니까? 그린랜드와 이제 뭘 또 접수하려고 하죠? 이제는 캐나다. 그린랜드는 사겠다는 거죠. 그럼 그린랜드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는 점점 엄청난 석유 자원, 플러스 이제 러시아를 감시, 견제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 전쟁이다 이거죠. 그리고 로지스틱스 컨트롤이 가능하게 되죠. 왜 이제는 해안선, 북극선으로 움직일 때를 이제는 우리가 감시하겠다. 이제는 그거. 그다음에 캐나다는 뭐 땅이 빈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빚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캐나다를 접수하게 된다면 제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집값이 어떻게 해요? 안정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이미 사회주의적 사회예요. 호주, 캐나다, 영연방은 다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이미 슈리알로를 많이 연구해서 억셉트해서 교회라는 말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들은 이미 기독교를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슈리알로 많은 사람은 시리아에서 옮겼죠. 민족 대이동. 그러니까 민족 대이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두 번 있어요. 민족 대이동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은 다 전쟁에 의해서 먹을 게 없어서 막 쳐들어갑니다.
아니 로마 시대 때 게르마니아 전쟁 어떻게죠? 먹을 걸 위해서 막 쳐들어가는 게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artificial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죠. 시리아의 전쟁 누가 일으켰는지는 여러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동의 봄 그거는 artificial another story죠. 이번에 아마 밝혀지겠지만. 그래서 그러고 나서 많은 시리아 사람이 난민이 됐죠. 물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저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리아에 많은 크리스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게 됐고 전도가 많이 되었죠. 물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시는 분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많은 전도가 있고 특히 시리아 그다음에 이란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공식적인 폴리티컬하고 또 다른 사건이 많이 일어났죠. 하지만 많은 그 본토 오리지널 그 뭡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영국에 이주했어요. 그래서 영국은 더 이상 앵글로 색슨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이제 새로운 계급을 만들겠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superior 그러니까 우성은 영국 앵글로 색슨 지도자 나머지는 뭡니까? 열성이 열심히 노동해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을 만들겠다. 그래서 슈리아 러가 패스됐어요. 그래서 그들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럼 영국이란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쓴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래서 뭐 진화론은 뭡니까? 극소수의 귀족들, 아리스토클래스라고 그러죠. 귀족들이 모든 걸 지배하겠다. 트럼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we the people. 모든 미국 사람들이 공동으로 동의하는 팔리스를 쓰겠다. 그래서 우리는 잡을 만들어내고 자체 생산을 하고 우리가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그리고 공식적으로 엄청난 우리가 밀리터리 파워를 통해서 파워에 의한 우리가 힘이 있는 나라로서 평화를 우리가 유지시키고 아무도 미국을 공격하지 않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팔리시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은 잠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장군이 4명에서 44명이 됐다. 이건 다 페이퍼 푸셔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전쟁도 경험도 없는데 이거 치면서 전쟁하고 있다. 그래갖고 아프가니스탄 철수한 것 좀 봐라. 그래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잘못된 정책자를 아마 이번에 경질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월 20일 날까지 거기에 책임자가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무엇을 고려하느냐? 그 군법 회의, 코트 마셜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경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뺏어간 딥스를 상대로 놓고 또 한 번의 전쟁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없는 혁명적인 그런 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혁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몇 가지 면에서 아주 지극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워크 무브를 반대한다. 아이들 성이 갑자기 어제까지 엄마 아빠가 딱 2명이었어. 남자 여자. 근데 갑자기 남자 남자 여자 여자 그다음에 뭐 성이 50가지가 넘는다. 이거는 짐승의 세계 혹은 우리 노멀 이코시스템에서 아직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우리가 불고기를 먹고 김치를 먹고 밥을 먹는 것은요. 암수 2개 있기 때문에 숫꽃 암꽃 그쵸? 그 50개가 젠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남자 여자 소 돼지 생선 성이 2개 이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냐? 다성주의는요. 진화론에도 어긋나요. 당연히 창조론에는 어긋나죠.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포스가 우주에서 있다. 이런 것도 막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주인이 나타났다. 이런 엄청난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는 이걸 클린업하겠다. 워크 무브먼트를 없애겠다. 저 성은 2개밖에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기독교에 믿는 자유를 허락하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언제 있었죠? 1500년대 유럽에서 인쿠지션이 엄청나게 무서운 인쿠지션이 있어서 인쿠지션을 쳐보시고 이제는 공부를 해보시면 마녀 사냥이 얼마나 무서운 핍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마녀 사냥을 위해서 피해서 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땅이 너무 넓어요.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도망해서 왔으니까. 그래서 뭐죠? 총기 소유의 자유가 되어 있습니다. 총기 소유를 하는 것을 지금 없애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항하고 있습니다. NRA가.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것이 트럼프의 팔리시죠. 그다음에 세계는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나토나
그런 데는 어때요? "내 돈 갖고 전쟁했다." 이거 "내가 돈 끊으면 나తో 전쟁 끝난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크라이나도 더 이상 무기 보내지 말라고 명령했죠. 그럼 현재는 총사령관이 누굽니까? 바이든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종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집행 장군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총사령관 될 때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는 아주 새로운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뭡니까? 미국은 그동안에 200 년, 50년 사이에 누군가 infiltrate intrude 들어와서 미국을 점유한 것을 일명 딥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클린업 하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갖고 있는 경제 전략, 그가 갖고 우리에게 주는 종교적인 또 프리덤, 그리고 전쟁을 없애서 이 세상을 좀 더 평화롭게 하겠다는 그런 귀한 정책의 면에서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특히 한반도처럼 우리 북한과 대치 상태에 있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못한 상태에서는 트럼프는 우리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저는 트럼프 이나구레이션 참석하고 거기에 또 무도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한 분들 만나고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또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